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성공이야말로 나를 괴롭혀온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한 번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를 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그대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이로운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이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벗이다.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외모 칠해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이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진정한 동지라면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래부터 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치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자기의 명성을 존중한다면 품성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라. 품성이 나쁜 친구와 사귀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데이게 된다. 슬기로운 이를 퍼타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퍼타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2번을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사람에게는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싸움보다는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리어 자기를 주장하려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만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은 눌러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화해를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타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을 했다면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한 것임을 알라. 억지로 밝은 척을 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힘이 들 땐 힘든 나를 부정하지 말고 힘든 나를 알아봐 주자. 나 힘들구나.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든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뿐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저 내가 믿는 대로 묵묵히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다. 굳이 변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내가 아무리 공들여 변명해도 어차피 그들은 원하는 내용만 걸러서 가져간다. 변명의 효과는 내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으니 변명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다독이는 게 낫다.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 가족, 이웃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대부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실험은 더 많이 치를수록 더 나아지는 법이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늘 10번씩 시도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행이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훌륭한 리더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영은 소통, 또 소통이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움직이는 일이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취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힘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다.
시작이 반이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머지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내면 속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 된다. 매일매일 깨어날 때 생각하라. 오늘은 내가 살아있어서 행운이고 나는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있고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노라고.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충고를 한다.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어디에 가면 훌륭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충고할 수 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휴식을 취하라. 휴식을 취한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준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오래 움츠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먼저 진다. 일반적인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가족들에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기분으로 일생 동안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남의 행복을 몹시 싫어하고 남의 행복 위에 자기의 행복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만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을 놓치는 것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이번 달에는 이 행운을 놓치지 말라.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인생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저항하지 마라. 그것은 슬픔만 낳을 뿐이다. 현실이 되도록 하라. 그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일하며 때로는 쉬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감사하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사실 돌아보면 50세 전까지는 참 대책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아무렇게나 사는 40대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이 많다. 50대와 70대 사이의 20년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이다. 그 연대에서는 많은 요청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충분히 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늙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 있는가이다. 늙어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걸작으로 위대한 삶의 예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장에 속한다.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나이답게 살 수 없는 사람만이 비참한 사람이다.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들은 수명을 다해 죽더라도 젊은 상태로 죽는 것이다.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로 노인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관해 너무 알고 나면 그의 일생은 항상 끝없는 기쁨과 공포가 뒤얽혀 한순간도 평안할 데가 없을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내일하고들 있지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은 감춰져 있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빈곤이 문간에서 집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거짓 우정은 곧 창문으로 달아나 버린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저축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충고다. 모든 돈을 저축하지는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은행 가는 태양이 빛날 때 당신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재산의 빈곤을 치유하기는 쉬우나 정신의 빈곤을 치유할 수는 없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도 들어간다. 돈은 쫓을수록 손에 쥐기 힘들어진다. 재산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돈이란 비료와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결혼이란 어떤 나침반도 일찍이 그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만큼 즐거운 결혼은 없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사랑은 돌처럼 한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로이 구워져야 한다. 변화를 인정하고 고난에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랑의 치료법이 없다. 남편 속에는 한 사람의 사나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내 속에는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으며 다시 한 사람의 여인이 있다. 어머니는 20년을 걸려서 소년을 한 사람의 사나이로 만든다. 그러나 딴 여자가 20분 걸려서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쓸데없이 아내를 울리지 마라. 하느님이 아내의 눈물 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늙은 아내이다.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을 잃어가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3주 동안 서로 관찰하고, 석 달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가족은 신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선물인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성공이야말로 나를 괴롭혀온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한 번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를 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그대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이로운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이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벗이다.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외모 칠해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이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진정한 동지라면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래부터 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치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자기의 명성을 존중한다면 품성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라. 품성이 나쁜 친구와 사귀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데이게 된다. 슬기로운 이를 퍼타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퍼타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2번을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사람에게는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싸움보다는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리어 자기를 주장하려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만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은 눌러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화해를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타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을 했다면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한 것임을 알라. 억지로 밝은 척을 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힘이 들 땐 힘든 나를 부정하지 말고 힘든 나를 알아봐 주자. 나 힘들구나.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든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뿐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저 내가 믿는 대로 묵묵히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다. 굳이 변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내가 아무리 공들여 변명해도 어차피 그들은 원하는 내용만 걸러서 가져간다. 변명의 효과는 내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으니 변명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다독이는 게 낫다.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 가족, 이웃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대부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실험은 더 많이 치를수록 더 나아지는 법이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늘 10번씩 시도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행이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훌륭한 리더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영은 소통, 또 소통이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움직이는 일이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취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힘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다. 시작이 반이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머지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내면 속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 된다. 매일매일 깨어날 때 생각하라. 오늘은 내가 살아있어서 행운이고 나는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있고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노라고.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충고를 한다.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어디에 가면 훌륭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충고할 수 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휴식을 취하라. 휴식을 취한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준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오래 움츠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먼저 진다. 일반적인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가족들에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기분으로 일생 동안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남의 행복을 몹시 싫어하고 남의 행복 위에 자기의 행복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만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을 놓치는 것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이번 달에는 이 행운을 놓치지 말라.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인생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저항하지 마라. 그것은 슬픔만 낳을 뿐이다. 현실이 되도록 하라. 그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일하며 때로는 쉬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감사하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사실 돌아보면 50세 전까지는 참 대책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아무렇게나 사는 40대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이 많다. 50대와 70대 사이의 20년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이다. 그 연대에서는 많은 요청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충분히 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늙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 있는가이다. 늙어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걸작으로 위대한 삶의 예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장에 속한다.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나이답게 살 수 없는 사람만이 비참한 사람이다.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들은 수명을 다해 죽더라도 젊은 상태로 죽는 것이다.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로 노인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관해 너무 알고 나면 그의 일생은 항상 끝없는 기쁨과 공포가 뒤얽혀 한순간도 평안할 데가 없을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내일하고들 잊지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은 감춰져 있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빈곤이 문간에서 집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거짓 우정은 곧 창문으로 달아나 버린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저축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충고다. 모든 돈을 저축하지는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은행가는 태양이 빛날 때 당신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재산의 빈곤을 치유하기는 쉬우나 정신의 빈곤을 치유할 수는 없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도 들어간다. 돈은 쫓을수록 손에 쥐기 힘들어진다. 재산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돈이란 비료와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결혼이란 어떤 나침반도 일찍이 그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만큼 즐거운 결혼은 없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사랑은 돌처럼 한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로이 구워져야 한다. 변화를 인정하고 고난에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랑의 치료법이 없다. 남편 속에는 한 사람의 사나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내 속에는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으며 다시 한 사람의 여인이 있다. 어머니는 20년을 걸려서 소년을 한 사람의 사나이로 만든다. 그러나 딴 여자가 20분 걸려서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쓸데없이 아내를 울리지 마라. 하느님이 아내의 눈물 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늙은 아내이다.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을 잃어가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3주 동안 서로 관찰하고, 석 달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가족은 신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선물인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성공이야말로 나를 괴롭혀온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한 번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를 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그대에 대한 보답을 생각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이로운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이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벗이다.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외모 칠해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이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진정한 동지라면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래부터 짝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치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자기의 명성을 존중한다면 품성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라. 품성이 나쁜 친구와 사귀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데이게 된다.
슬기로운 이를 퍼타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퍼타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2번을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사람에게는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싸움보다는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리어 자기를 주장하려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만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은 눌러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화해를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타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을 했다면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한 것임을 알라. 억지로 밝은 척을 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힘이 들 땐 힘든 나를 부정하지 말고 힘든 나를 알아봐 주자. 나 힘들구나.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든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뿐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저 내가 믿는 대로 묵묵히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다. 굳이 변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내가 아무리 공들여 변명해도 어차피 그들은 원하는 내용만 걸러서 가져간다. 변명의 효과는 내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으니 변명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다독이는 게 낫다.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자.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 가족, 이웃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당신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대부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실험은 더 많이 치를수록 더 나아지는 법이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늘 10번씩 시도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행이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훌륭한 리더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경영은 소통, 또 소통이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움직이는 일이 곧 소통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취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힘이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다. 시작이 반이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머지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내면 속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일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 된다. 매일매일 깨어날 때 생각하라. 오늘은 내가 살아있어서 행운이고 나는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있고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노라고.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충고를 한다.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어디에 가면 훌륭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충고할 수 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휴식을 취하라. 휴식을 취한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준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오래 움츠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먼저 진다. 일반적인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가족들의 더할 나위 없는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기분으로 일생 동안 살며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를 자주 성공으로 이끈다.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남의 행복을 몹시 싫어하고 남의 행복 위에 자기의 행복을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만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을 놓치는 것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이번 달에는 이 행운을 놓치지 말라.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인생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저항하지 마라. 그것은 슬픔만 낳을 뿐이다. 현실이 되도록 하라. 그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만족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아서 항상 그친다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일하며 때로는 쉬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그 인생에 감사하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사실 돌아보면 50세 전까지는 참 대책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아무렇게나 사는 40대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이 많다. 50대와 70대 사이의 20년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이다. 그 연대에서는 많은 요청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충분히 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늙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 있는가이다. 늙어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걸작으로 위대한 삶의 예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장에 속한다.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나이답게 살 수 없는 사람만이 비참한 사람이다.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들은 수명을 다해 죽더라도 젊은 상태로 죽는 것이다. 사람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로 노인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관해 너무 알고 나면 그의 일생은 항상 끝없는 기쁨과 공포가 뒤얽혀 한순간도 평안할 데가 없을 것이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내일하고들 잊지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은 감춰져 있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빈곤이 문간에서 집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거짓 우정은 곧 창문으로 달아나 버린다.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저축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충고다. 모든 돈을 저축하지는 마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은행 가는 태양이 빛날 때 당신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그리고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재산의 빈곤을 치유하기는 쉬우나 정신의 빈곤을 치유할 수는 없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도 들어간다. 돈은 쫓을수록 손에 쥐기 힘들어진다. 재산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용기를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돈이란 비료와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결혼이란 어떤 나침반도 일찍이 그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만큼 즐거운 결혼은 없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사랑은 돌처럼 한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로이 구워져야 한다. 변화를 인정하고 고난에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랑의 치료법이 없다. 남편 속에는 한 사람의 사나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내 속에는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으며 다시 한 사람의 여인이 있다. 어머니는 20년을 걸려서 소년을 한 사람의 사나이로 만든다. 그러나 딴 여자가 20분 걸려서 그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쓸데없이 아내를 울리지 마라. 하느님이 아내의 눈물 방울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하며 늙은 아내이다.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을 잃어가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3주 동안 서로 관찰하고, 석 달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가족은 신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선물인 것처럼